간택만 되면 천하를 다 얻는 줄 알았지. 근데 전하의 그림자조차 구경 못한 지가 벌써 몇 해더냐. 사람들은 모르겠지. 우리가 이 긴긴 밤을 어떻게 견디는지. 그 처절하고도 해괴한 짓들을 말이야. 조선의 왕을 모시는 수많은 여인들, 후궁. 사람들은 그녀들이 세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지 않은 그녀들의 진짜 밤은 어땠을까요? 수년 동안 왕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후궁들은 그 타오르는 외로움과 욕구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조선 후궁들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삶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금박 저고리 뒤에 숨겨진 서늘한 눈물 자국, 그 금기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중궁궐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그녀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남자는 오직 왕 한 명뿐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이 단 한 명의 남자를 기다려야 했던 그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후궁은 화려한 꽃이자 동시에 가장 고독한 수감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껏 비단옷을 입고 화장을 고치면서도 정작 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어둠이 내려앉은 침전에서 홀로 촛불을 끄던 그녀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권력의 정점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아래 가려진 인간으로서의 근원적인 욕망과 그 상실의 고통을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의 브라이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후궁입니다. 간택이라는 화려한 관문을 통과했지만 정작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감옥보다 더 차가운 곳이 바로 궁궐이었죠. 후궁은 단순히 왕의 여자라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고 싶었던 한 여인의 처절한 생존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선의 후궁들은 내명부라는 조직 아래 종사품수건부터 정일품빈까지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실상은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오직 왕의 발소리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내야 했던 외로운 존재들이었죠. 왕의 총애만 받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겠지라는 세간의 편견 뒤에 숨겨진 선발 과정부터 잠자리를 정하는 기묘한 원칙, 그리고 그들이 홀로 긴 밤을 지새우며 타오르는 욕구와 인간적인 외로움을 참아내던 방식까지 오늘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궁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명문가 집안에서 3번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선발되는 간택 후궁과 낮은 지위의 궁녀였다가 왕의 눈에 띄어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상승하는 승은 후궁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조선의 왕들이 의외로 뼈대 있는 가문의 재기발랄한 딸들보다 늘 곁에서 수발을 들며 눈을 맞추던 이름 없는 궁녀들에게 더 깊은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선을 뒤흔든 장희빈이나 숙빈 최씨 역시 화려한 가문 배경이 아닌 왕의 곁을 지키던 궁녀에서 시작해 최고의 권력을 쥐었던 승은 후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후궁의 세계는 태생적인 배경을 가진 이들과 스스로의 매력으로 승부하는 자수성가형 인물들이 뒤섞여 버리는 치열하고도 은밀한 서바이벌 현장이었습니다. 왕과의 합방날이 정해지면 후궁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몸을 정결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라도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 밖의 상황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나이 지긋한 상궁들이 방 바로 문밖에서 모든 소리를 들으며 대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합방 중에도 상궁들은 전하, 옥체를 생각하시어 이제 그만하시옵소서라며 노골적으로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왕의 정력이 곧 국력과 직결된다고 믿었던 당시의 엄격한 유교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후궁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이와의 내밀한 교감이 아닌 국가적 대업을 완수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문밖의 수많은 귀를 신경 써야 했던 그 밤은 달콤한 유혹보다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도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의 공간이었습니다. 왕과의 합방날이 정해지면 후궁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단순히 몸을 씻는 수준을 넘어 향이 강한 약재를 품물에 목욕하며 몸의 채취를 없애고 피부를 비단처럼 가꿨습니다. 혹시라도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해야 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방 밖의 풍경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나이 지긋한 상궁들이 방문 바로 앞에서 모든 소리를 들으며 대기했습니다. 이를 시침이라 하는데 혹시라도 왕의 기력이 지나치게 소모되지는 않는지 혹은 예법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언행은 없는지 감시하고 조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궁들은 때때로 문밖에서
옥체를 생각하시어 이제 그만하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깨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 낭만적인 밤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고된 업무에 가까운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엄격한 통제 속에서 왕의 선택을 받은 날은 축복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364일의 밤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다리는 연락이 오지 않을 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밤을 지샌 적 있으시죠? 후궁들의 기다림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처절했습니다. 한 번 승은을 입고 잊힌 후궁들은 평생을 독수공방하며 늙어갔습니다.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수를 놓거나 불경을 외는 것뿐이었죠. 신체적인 욕구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잊혀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타인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회적 배제라고 합니다. 왕의 눈길 한 번에 삶의 명암이 갈리는 구조 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거울조차 보기 힘든 긴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나이가 들수록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며 철저히 고립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고립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마음은 늘 차가운 벌판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과 다름없는 처절한 고독이었던 셈입니다. 후궁들은 그 타오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록에 슬쩍 등장하는 대식이라는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말 그대로 마주보며 밥을 먹는다는 뜻인 이 말은 너무나 외로웠던 궁녀나 후궁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동성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세자빈이었던 봉씨가 궁녀 소상과 동성의 행각을 벌이다 결국 폐위된 사건은 당시 여인들이 얼마나 깊은 정서적 결핍에 시달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간절했던 것이죠. 현대 심리학으로 보자면 이는 극도의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본능적인 애착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록에는 함께 누워 껴안고 추태를 부렸다는 식의 자극적인 기록이 남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정의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서글픈 탄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격한 유교적 법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욕구를 참기 위해 그녀들이 매달린 또 다른 것은 민간요법과 미신이었습니다.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한겨울에도 차가운 마루바닥에 배를 대고 잠을 청하거나 마음을 다스린다는 약초를 달여 마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심장에 화기를 내린다는 연심, 연꽃 씨앗의 싹이나 대나무 잎을 우려낸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다스렸지만 이는 육체적 고통보다 깊은 정신적 허기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죠. 이처럼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갈증은 결국 위험한 미신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은밀하게 부적을 쓰거나 인형을 만들어 바늘로 찌르는 주술적인 행동을 하다가 발각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죠. 숙종의 사랑을 갈구하다 사약을 받은 장희빈의 사례는 그 처절한 집착이 낳은 역사적 비극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생존을 위한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결국 칼날이 되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진 가장 쓸쓸하고도 파괴적인 뒷모습입니다. 궁궐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정일품 빈부터 종사품 수건까지 엄격한 품계에 따라 입는 옷의 색상, 먹는 음식의 가짓수, 부릴 수 있는 나인의 숫자가 철저히 나뉘었죠. 하지만 이 서열보다 더 잔인한 잣대는 바로 자식의 유무였습니다. 왕의 아들을 낳아 세자로 책봉이라도 시키면 가문의 영광은 물론 훗날 대비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었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은 왕이 죽고 나면 그 존재 자체가 역사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마치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물건처럼 그녀들의 입지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던 것이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은퇴 후 느끼는 소외감이나 경력 단절의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녀들의 상실감은 생존권 박탈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화려한 궁궐 담장 안에서 그녀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느꼈을 그 서늘한 압박감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왕이 승하하면 후궁들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자수당이나 궁 밖의 사찰로 물러나 평생 소복을 입고 죽은 왕의 명복을 빌며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죠.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여인이 이제는 세상과 단절된 채 소리 없이 늙어가는 산송장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죽어서조차 궁궐의 정문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나가는 쪽문인 시구문을 통해 남몰래 빠져나가야 했으며 무덤조차 왕의 곁이 아닌 외딴 곳에 홀로 남겨지기 일쑤였습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의 끝은 이토록 차가웠습니다. 살아서는 왕의 철저한 소유물이었고 죽어서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그녀들의 마지막 길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교 사회가 남긴 가장 서글픈 뒷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이름 후궁이 왕의 죽음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굴레로 변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화무시 비롱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는 뜻이죠. 후궁들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왕의 총애라는 짧은 봄날이 지나면 길고 긴 겨울 같은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견뎌낸 그 밤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욕구를 참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끝내 잊히지 않고 기억되고 싶은 처절한 생존 본능과의 사투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타인의 인정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환경에서 철저히 방치되는 것은 정서적 살인과도 같습니다. 왕의 눈길 한 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던 그녀들에게 차가운 빈방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SNS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관계 속에서 소외될 때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과 갈증도 본질적으로는 수백 년 전 그녀들이 밤마다 마주했던 그 감정의 파동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들에게 궁궐은 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옥이었을까요? 현대인들이 선망하는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유와 진실된 사랑을 박탈당한 삶,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녀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언제든 잡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밤 산책을 나갈 수 있으니까요. 당시 기록을 보면 궁궐을 흔히 구중궁궐이라 표현하는데 이는 9겹의 담장 안에 갇힌 화려한 감옥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왕의 승은을 입지 못한 여인은 평생을 이름 없는 그림자로 살아야 했으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회적 고립을 넘어선 존재의 부정에 가까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목소리로 밤마다 달을 보며 눈물 흘렸을 그녀들의 고독은 물질적 풍요가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인간 영혼의 빈자리였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 중 단 한 명의 왕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시들어갔던 그 처절한 기다림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찬란한 축복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조선 후궁들의 삶은 화려한 금박 저고리 아래 숨겨진 깊은 흉터와 같습니다. 그녀들에게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동시에 발을 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역사적 흥미를 넘어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뇌와 애환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기록은 승자의 것이지만 그 기록의 틈새를 채우는 것은 이름 없는 여인들의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는 장희빈이나 장녹수처럼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후궁들은 죽어서도 신주조차 제대로 모셔지지 못한 채 궁궐 밖 외딴 산기슭에 누구의 후궁이라는 짤막한 비석 하나로 남겨졌습니다. 화려한 이나 귀인이라는 품계는 사실 거대한 세장에 붙여진 이름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들이 남긴 자수 한 땀, 눈물 섞인 시 한 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화려한 인정이 아닌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사랑받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의 여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녀들의 진짜 삶,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후궁이었다면 그 지독한 외로움을 무엇으로 달래셨을 것 같나요? 혹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대목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극도의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창문 없는 감옥과 같은 궁궐에서 오직 한 남자의 발소리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낸 그녀들의 심정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벽지에 손톱 자국을 내며
무의미하게 흐르는 날짜를 셌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당에 이름 모를 들고대 자신의 이름을 붙여주며 겨우 존재를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며 소중한 댓글을 통해 기록조차 거부당했던 그녀들의 못다 한 이야기를 함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언 히스토리는 앞으로도 교과서 밖의 생생한 이야기, 기록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들의 향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주변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조언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왕들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즐겼던 지금 기준으로는 기괴하기까지 한 은밀한 보양식의 세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수많은 후궁을 거느려야 했던 왕들에게 정력은 단순히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종묘사직을 이을 후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기력 회복을 위해 뱀의 기운을 빌리거나 상상조차 힘든 동물의 특정 부위를 약재로 썼던 왕실에 숨겨진 식탁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왕들의 건강 비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과 그 이면의 고충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브라이언 히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외롭지 않은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왕들이 수많은 후궁 사이에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먹었던 지금 보면 기괴하기까지 한 은밀한 보양식의 세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넘어 물개의 성기인 해구신이나 소의 태반인 자아거를 다려 마시는 등 왕들의 건강 비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곧 왕의 정력 및 후사와 직결되었던 시대였기에 벌어졌던 잊혀져라고도 은밀한 식탁 이야기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선시대 여인들의 애환을 다시금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브라이언 히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외롭지 않은 따뜻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